제가 약 8년 만에 미국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방문하는 거여서 굉장히 들뜬 마음을 가지고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서칭하고 열심히 플랜을 짰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뉴욕에서 꼭 들러야 할 관광 스팟들과 최적의 동선을 찾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사실 어느 여행지를 가든지 쇼핑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쇼핑편은 다음 2편으로도 준비를 했으니까 우선은 가볍게 워밍업으로 뉴욕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쁘고 새로운 풍경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뉴욕 여행은 제가 9월에 다녀왔는데 어머나 세상에 정말 비행기 내리자마자 맑은 날씨가 저희를 맞이해줬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달러 환율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 숙소비가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여행 일정이 딱 일주일 정도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비싼 돈을 주더라도 제가 가려고 하는 스팟들의 접근성이 좋은 맨하탄 한복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근처에 있는 숙소로 잡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셔틀버스 내지 공항버스가 저희 숙소 근처 정류장에 이게 서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너무 나이스 타이밍이다.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방법, 둘째는 우버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셔틀버스는 미리 한국에서 예매를 하고 갔어요. 시간 맞춰서 인원들이 모이면 큰 밴을 타고 같이 이동을 했는데 저는 아침 비행기로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도 하나도 안 막히고 그 악명 높은 미국의 입국 심사도 굉장히 빠르게 통과를 해서 진짜 시간적 여유가 많았어요. 근데 저녁 비행기로 도착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밤에 걸어서 이동을 한다던가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버 하나 깔아가시면 뭐 우버 이츠부터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버 어플을 이용해서 숙소까지 한 번에 이동하시기를 좀 가장 추천드릴게요. This is 뉴욕! 어제 이제 맨하튼 도착해가지고 어제 하루 좀 푹 쉬고 약간의 시차 적응과 제가 오기 전에 좀 큰일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위염. 벨이 씩했고요. 아직도 좀 약을 먹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위염 때문에 헛구역질이 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얼굴로 넘어지는 바람에 커버를 다 하긴 했지만 얼굴 이쪽에 붓기와 멍이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상태고, 세 번째는 시차 적응에 완전 실패를 했습니다. 야, 이 시차 13시간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뉴욕에 가면 시차가 진짜 정반대로 바뀌면서 완전히 바이오리듬이 깨지거든요. 다음날 시차가 분명 깨질 거예요. 뭐 관광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 보통 한 번 빨라야 10시쯤 열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이럴 때는 센트럴파크 조깅도 전 너무 추천드립니다. 엄청나네요. 호수면에서 보이는 이 빌딩들이 점점 더 멋있었을 텐데 여기 아쉽네요. 너무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센트럴파크 갔다가 나갈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오픈런에 나섰습니다. 그럼 진짜 가볼까요? 렛츠고! 여러분, 여행지에서 책 한 권의 여유 즐겨볼까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뉴욕 공립도서관입니다. 이 공립도서관이 원래 퍼블릭으로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뒤에는 브라이언 파크 붙어있기 때문에 함께 동선을 구성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와, 진짜 건물 비싸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너무 예쁘다. 야, 이런 데를 공립도서관으로? 오픈런으로 입장을 하시면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뉴욕의 시티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관이 있는데, 좀 시간 지나서 들어가면 진 검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공부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뭐 구경하러 왔어 혹은 사진 찍으러 왔어 이러면 입구에서 빠꾸를 시켜요. 멋있다. 다 너무 예뻐. 오픈런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와서 가볍게 노트북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예쁜 건물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소개팅. 오빠랑 한 게 맞으면 오빠는 아닌가 보지? 그리고 이 뉴욕 국립도서관을 벗어나서 이제 저는 길을 따라 쭉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씩씩 늘어져. 예, 알겠습니다. 햇살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찍어도 너무 예쁘고 그냥 다 좋다. 기분이 째져. 기분이 째져. 요렇게도 예쁘다. 제일 오고 싶었던 데가 첼시 마켓이에요. 제가 이전에 뉴욕행에서 2번 다 첼시 마켓을 갔거든요. 첼시 마켓 뭔가 내 스타일, 그리고 첼시 마켓 주변으로 너무 좋은 브랜드 샵이나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참고로 지금 보니까 첼시 마켓 바로 맞은편에 구글 본사에 있더라고요. 첼시 마켓은 약간 타임아웃 마켓과 스타필드 같은 거를 섞어놓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원래 미트패킹 에어리어라고 말 그대로 여기가 예전에는 큰 정육점이나 어떤 큰 공장들이 위치해 있던 곳인데 터와 틀은 남기고 이 안쪽에다가 이제 상점가들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푸드코트들을 채워 넣은 겁니다. 우리 뭐 광장시장 이렇게 완전 고유 명사처럼 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첼시 마켓 맛집을 검색을 해보니까 보통 타코 같은 게 고기류로 많이 만드는데 맛있는 해산물 타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산물 타코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와우. 저는 이번 유럽 여행 가서 레스토랑 갈 때마다 제일 긴장했던 게 뭐냐면 대체 팁을 얼마를 줘야 되지? 이게 진짜 저의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불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걱정과 고민이 많았었는데 보통 자리에 서버가 와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경우, 그리고 테이크아웃이 아닌 안에서 음식을 먹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점심에는 15에서 18%, 그리고 저녁에는 18에서 22%, 요 정도 사이선에서 팁을 지불하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내가 테이크아웃을 해서 나와, 그리고 이 레스토랑에서 내가 받는 서비스가 아무것도 없어 하시면 그냥 0 누르고 테이크아웃해서 나오시면 돼요. 이 타코집도 만약에 테이크아웃을 해서 모두가 쓸 수 있는 퍼블릭한 첼시 마켓의 그런 테이블들이 있는데 거기서 먹을 때는 팁을 안 내셔도 돼요. 저는 이 해산물 타코 진짜 궁금했는데 새우 같은 거 정말 무난했고요. 근데 맛있다. 너 여기 고수가 안 돼. 나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저는 고기 타코가 좀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매우니까 맛있다. 이게 약간 마라 같아. 매워. 타코 먹을 때 조금 어려운 게 막 고기도 물어보고 안 먹는 거 있냐 물어보고 알러지 있냐 물어보고 되게 많이 영어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없는 재료의 이름 정도는 좀 외워서 가시면 훨씬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드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첼시 마켓에서 조금만 더 허드슨 강 쪽으로 걸어가면 이렇게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와우, 되게 잘 해놨다. 우와. 못 뜨겠는데, 아예 눈을? 여기는 리틀 아일랜드라는 곳이고요. 인공적으로 만든 섬인데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밖에서 보는 게 훨씬 멋있어요. 쪽마늘 있죠? 쪽마늘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좀 이색적이에요. 리틀 아일랜드 옆쪽으로 가면 뭐 피어 어쩌고저쩌고 해서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루프탑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첼시 마켓, 리틀 아일랜드, 야경 볼 수 있는 스팟들까지 묶어 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릴게요. 안쪽은 굉장히 평안한 공간이 이어졌습니다. 약간 트레킹 코스처럼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메인 스트리트 정도 둘러보시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의자에 앉아서 좀 쉬고 살짝 리프레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돗자리를 가져와서 피크닉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포장해 와서 간단히 먹는 이런 것도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 노티스 드릴 거는 뉴욕에 있는 모든 공원에서 음주는 불가능입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와인 한 잔 불가능해요. 간혹 공원에서 뭐 무비나잇이나 팝업 스토어가 열렸을 때 뉴욕시의 허가를 받고 업체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인들이 주류를 가지고 공원에 가서 그걸 마시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와인 한 잔을 못한 게 너무 아쉽지 뭐예요. 자, 이제 저는 리틀 아일랜드를 벗어나서 휘트니 미술관으로 향합니다. 저기 있네, 휘트니스. 아시다시피 뉴욕에는 정말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모마, 맷갈라 할 때 그 메트로폴리탄, 뭐 자연사 박물관, 기타 등등 정말 많은 곳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미술관과 박물관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원래 입장하는 비용이 $20, $30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여기 무료로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금요일 4시 이후에 꽤 많은 뉴욕시 안에 있는 미술관들의 대부분이 도네이션 입장이란 걸 받습니다. 이 기부 입장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0원을 내고 싶으면 0원을 내도 돼.
뮤지엄에 왔습니다. 저는 영원으로 3, 4일 전에 미리 이 도네이션 표를 예약을 해놨고요. 휘트니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술 작품들을 모아둔 미술관인데 규모가 많이 큰 편도 아니고 3, 4층이 이날 좀 닫혀 있었어요. 다른 전시를 준비하느라. 그래서 층수가 좀 적어서 2시간으로 정말 충분했던, 진짜 거의 한 30분 만에 보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던 모마와 맷은 도네이션 입장은 안 되지만 별도로 무료 입장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특히나 한국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꿀팁이니까 조금 이따 모마 나오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미술관까지 모두 보고 나서 이 뉴욕의 밤에 추천드리고 싶은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멋있고 맛있는 곳에서의 엘레강스한 식사. 보통 이런 것들은 예약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약한 레스토랑을 방문을 하시거나 혹은 저처럼 이렇게 석양을 볼 수 있는 스팟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뉴욕에는 굉장히 많은 전망대가 있지만 그중 제일 유명한 탑3 전망대. 지금 제가 방문한 록펠러 센터의 탑 오브 더 락, 그리고 그랑 센트럴 옆에 위치하고 지금 제일 핫한 서밋. 정말 많은 영화에 등장했던 킹콩의 배경이 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전망대. 저는 사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었달까? 그 몽글몽글함을? 근데 막상 가보면 뷰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른 전망대를 좀 더 추천한다라는 글을 보고 탑 오브 더 락이랑 서밋 둘 중에 하나를 정말 고민을 했는데, 서밋은요 여러분, 시부야 스크램블에 있는 시부야 전망대랑 굉장히 구성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밋 제끼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경을 볼 수 있는 록펠러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 맞을까? 맛있긴 한데. 이것도 티켓을 미리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저는 이 티켓을 아까 공항에서 숙소로 옮길 때 셔틀버스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이 셔틀버스랑 묶어서 조금 할인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오, 뭐야. 특이한 게 들어가자마자 일단 사진을 먼저 찍어요. 그러니까 유료로 나중에 원하면 구입을 할 수 있는 기념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다 같이 시어터로 이동을 합니다. 이 건물이 생긴 전반적인 역사와 풍경들을 좀 소개하는 워밍업 같은 영상물을 하나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쭉 올라가는데요. 이 탑 오브 더 락은 총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그냥 1층에 있는 그 바 테라스에서 한 잔 걸치면서 여유 있게 이 석양 뷰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2, 3층에서 열심히 인증샷을 찍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와우. 와. 와, 오 마이 갓. 와, 센터파크야? 와, 대박이다. 아니 그리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막는 게 자유롭네. 저 뭐야? 그리고 이 탑 오브 더 락에는 특이한 어트랙션이 2개가 있는데, 이건 추가 요금을 내고 탈 수 있거든요. 하나는 기다라는 의자에 앉아서 쭉 올라가는 어트랙션이 있고, 하나는 약간 열기구에 통바구니 같은 게 있어요. 그 통바구니 안에 타면 얘가 또 나를 천장으로 쭉 올려주는 거야. 저는 솔직히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무서워서 어트랙션을 이용하진 않았지만, 조금 더 색다른 짜릿함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어트랙션도 같이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멋있다. 추천하는 사진 스팟은 1층에 있는 그 복도에 창문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창문에 살짝 걸터 앉아서 사진을 찍으셔도 정말 멋있게 나와요. 제일 골드타임. 와, 저 리프트라는 게 있는데 그 부자들이 타는 건가 봐요. 예뻐졌어. 사실 석양은 석양 지고 나서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불이 탁 켜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가 정말 예쁘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뚫려 있는 구조여서 그런지 해가 지니까 좀 많이 춥기는 하더라고요. 아래에서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오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방한용품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뉴욕 여행에 하루를 완전히 투자를 해서 브루클린에 방문을 했어요. 8년 전에도 이미 이 브루클린은 굉장히 성수 같은 느낌? 젊은 친구들 많이 모이고 약간 맨하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트렌디한 곳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다시금 방문해본 브루클린은 너무나도 피스풀 그 자체였어요. 일단 시차 적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덤보로 향하게 됐는데요. 꽤나 일찍 왔는데도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please won't you? 이 브루클린 철교 아래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나오게 찍는 게 아주 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전보 아래 딱 그 건물이 걸리게 찍는 거 가장 추천드릴게요. Don't ever wanna say goodnight, but just stick around. 저기 보이시죠? 돌로 된 다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일부러 이 브루클린을 주말에 방문을 했습니다. 브루클린 플레어. 왜냐면 이 주말마다 브루클린 다리 밑에서 플리마켓이 열리거든요. Please, oh, please won't you? 뭔가 좀 느낌이 있다. It's bad just to let 이왕 브루클린까지 갔는데 기간 한정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이벤트 놓칠 수 없죠. 이런 거 좀 예쁜데? 이런 느낌 좋아. stick around. 아, 이거 봐. 완전 뉴욕인데 이거는. 미국. 이게 5달러? 너무 비싼데? 이게 뭐야? 뚱뚱한 고양이 85. 예쁜데 여기? 오, 여기 옷이야. 오. 마침 날씨도 너무 좋아서 그 공간 자체에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힐링되는 느낌이었어요. 하하하하. 재밌다.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괜찮은데? 여러 개 사면 좀 깎아주네. 그러네. 와, 오빠 여기 좋다. 이거 봐봐. 여기 먹을 데가 다 있어. 살짝 나오니까 밖에서 막 커피도 팔고 있고 간단한 음식도 팔고 있고 되게 자유로운 커뮤니티가 생성되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침을 내가 못 먹고 갔어. 아침이라 약간 커피 한 잔이 땡겨 하실 때 가볍게 드셔보시기도 좋아요. 쟤 엄청 큰데? 나 저렇게 펌핑된 애 처음 봤네. 이쪽 비둘기들은 여기도 프로틴 먹나? Well, I'm a liar, I'm a boozer, I'm a bastard and abuser, and I'm wondering how much slower can I... 플리마켓에 참여한 빈티지 마켓들은 대부분 브루클린에서 실제로 빈티지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말마다 그냥 노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찐 빈티지들 같은 것도 있는데 딱 한 점씩만 있는 좀 유니크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을 겟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포스터야 뭐야? 잿돌이야? 현금뿐 아니라 웬만한 곳에서 그냥 크레딧 카드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구입하시기 좋을 거예요. So now I'm a liar, I'm a boozer, 와 여기도 I'm a 멋있다. bastard and abuser, 와 여기 죽겠다. 은혜 좀 먹어? 맨하탄이 바로 앞에. 와 전경 장난 아니다. 진짜. 나 선글라스 껴야겠다. 혜인이 갔어? 난 괜찮아 지금. 브루클린 오실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오실 수 있는데 전 숙소에서 지하철 타고 오는 게 더 가까워서 지하철로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맨하탄 중에서도 다운타운에 계신 분들은 페리 같은 걸 타고 옮겨 오실 수도 있어요. 너를 위한 회전목마야. 빌딩 숲이 장난 아니다. 가자. 저기로 건너가 보자. 제가 한이 됐던 게 아니 브루클린에 숙소를 잡아가면서까지 있었으면서도 제가 브루클린 브릿지를 어머나 안 가본 거예요. 브루클린 브릿지 그 난간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는 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브루클린 브릿지로 향합니다. 이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려면 입구가 있잖아요. 그 입구가 있는 계단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이 입구는 브루클린에 있는 지하철역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덤보랑 브루클린 브릿지 입구 찾는 게 조금 까다로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찾아보실 수 있게 구글맵 링크 공유드릴게요. 오 근데 어디까지 가셨어? 저기 난간. 난간? 와. 여기도 딱 왔다. 일단 야 차선 진짜 넓다. 그 첫 번째 제 감상이었고 두 번째는 이야 진짜 덥다. 뭐 나무도 없고 가림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땡볕을 정말 정면으로 맞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모자, 선글라스 너무 추천드릴게요. 진짜 너무 예쁜데 와 눈이 진짜 너무 부시더라고. 햇살이 장난 아니다. 사진 좀 찍자. 힘들어. 더 가. 어쩔 수 없어. 와 어마어마하다. 제가 처음에 딱 걸어갔을 때 아니 대체 어디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은 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들 조금 위험하게 찍으신 거더라고요. 큰 옹벽이 있는데 오기 전에 조금 넓게 충분히 앉을 수 있을 만한 철근 박스 같은 것들이 있는 구간이 있는데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으로 건너가는 방향에 이쪽에서 찍으셔야 브루클린 다리도 잘 나오고 반대편에 맨하탄 전경도 잘 나와서 이 철근 위에서 찍는 걸 일단은 가장 추천드릴게요.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오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저는 다음에 쇼핑을 할 스팟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깝고 유명한 카츠델리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 카츠델리는 셀리가 해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에 나온 정말 유명한 스팟 중에 하나인데, 제가 원래도 파스트라미라는 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 카츠델리의 파스트라미를 보는 순간 내가 웨이팅을 해서라도 이건 먹어봐야겠다. 줄이 어마어마해요. 메뉴를 열심히 고르고 있는 땡. 생각보다 운 좋게 한 10분 정도 기다려서 바로 입장을 했어요. 여기 좀 짧아 보이지 않아? 4번? 우리는 이분한테 맞는 근데 입장을 한 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햄을 잘라주는 커터분들의 번호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어 있고, 각자 원하는 커터의 앞에 줄을 서야 됩니다. 제가 줄을 좀 잘못 섰어요. 이분이 헤비 토커였던 거야. 양이 여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서 한 개만 시켜도 충분하대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를 하나를 주문을 했고요. 이렇게 즉석에서 잘라주십니다. 맛보기용으로 햄을 이렇게 접시에다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손으로 집어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잘 먹었다는 표시로 팁을 커터분에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여기 처음 들어가자마자 티켓을 하나 줘요. 근데 내가 음식을 시키든 안 시키든 이 티켓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둘이서 하나 시켰잖아요. 그럼 한 사람 거면 체크가 되지만 안 시킨 사람 것도 들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가지고 계시고 나갈 때 주면 됩니다. 드디어 앉았습니다. 왔다, 오래도 기다렸다. 이게 없으면 안 된대요. 오이랑. 진짜 심플해요. 겨자 바른 빵에 파스트라미 햄 잔뜩 넣고 녹인 치즈 이렇게 한번 부어주고 빵을 덮어요. 와, 이게 되게 단순한 조합인데 왜 유명한지 알겠다. 맛있다. 피클은 되게 짠맛이 강한 피클인데 그래도 나름 야채라고 같이 먹었을 때 조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맛있긴 하네. 정말 맛있는데 저는 한 반 개 정도 먹으니까 조금 물리는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클을 꼭 받아오셔야 돼요. 레스토랑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아이코닉했어요.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건 좋은데 두 번 먹으러 갈 것 같진 않아요. 엄마 아빠를 모시고 갔다? 나는 그럼 여긴 안 갈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이날은 드디어 모마에 가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은 체크아웃 데이인데 레이트 체크아웃이 가능해서 오전 시간을 활용해 모마에 들렀다 오려고 합니다. 제가 모마는 이전에도 한번 다녀오기는 했었지만 한 번 더 가고 싶어서 이날도 아침 일찍 모마 오픈런으로 향했어요. 여기는 무료래. 무료래? 모마를 가는 길에 국립도서관 근처에 이 세인트 패트릭 성당이라는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고딕 성당인데 여기는 그냥 퍼블릭으로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보이면 한번 쓱 들르기 좋아요. 문 크기가 대단하다. 건물 자체도 멋있고 확실히 큰 성당에서 느끼는 그 압도적임이 확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까 휘트니 미술관 소개해드릴 때 미술관에 공짜 혹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마는 현대카드만 있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해요. 입구에 들어가서 약간 표 파는 데가 있고 이 왼편으로 들어가면 별개의 창구가 있는데 거기에 현대카드를 제시하면 표로 바꿔줍니다. 환영합니다. 대신 입장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와 카드 홀더의 여권 성명이 일치하는지는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당 표를 3개까지 받을 수 있고 매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카드를 꼭 소지하셔서 방문해 보시면 동반인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아쉽게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간 박물관 중에 메트로폴리탄이 있어요. 이 맷은 2026년까지 현대백화점 앱만 있으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내리면 여기 이벤트에 맷 어쩌고저쩌고 있죠, 여러분. 본인과 동반까지 2인이 나오고요. 1일 1회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운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멤버 전용 공간까지도 같이 이용해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다못해 저는 진짜 입장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보통은 가장 맨 위층으로 올라가서 한 층 내려오면서 관람을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맨 위층일수록 예전 작품이고 아래층으로 내려올수록 현대 작품이에요. 와, 무섭다. 위층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작품은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입구 딱 들어가서 첫 작품 보고 고개 돌리니까 바로 있어. 가장 유명한 두 작품. 5층에는 고흐, 클로드 모네의 수련. 샤갈의 나와 마을,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피카소 작품들 진짜 은근 많았고, 마티스의 춤. 이거 내가 포스터 봤잖아. 몬드리안, 달리, 르네 마그리트. 인상주의파 작가들의 작품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도 좀 귀엽다. 4층으로 내려오면 시대가 조금 흘러요. 뭐 잭슨 폴락의 작품이라든지 앤디 워홀의 작품들을 4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마는 이런 회화 작품들, 그림으로 그려진 작품들 말고 건축이나 인테리어, 굉장히 다양한 구성품들을 다루고 있어요. 비디오 아트랑 이런 것도 되게 많아졌다. 특히나 신기했던 게 용수철 자체가 발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이 모마에도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종이 봉투 있죠. 테이크아웃 할 때 쓰는 종이 봉투. 그 종이 봉투도 모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전 관람을 했어요. 그리고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모마 스토어죠, 여러분. 이거 귀엽다.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예쁘고 여기 폰도 너무 많아. 현대카드로 결제하시면 20% 할인도 되니까 할인율이 꽤 높죠. 이거 봐, 이거 너무 귀엽지? 파스타 냄비 손잡이. 식빵 코스터. 너무 귀엽다. 이거 일광정부야. 이거 봐봐, DC들이 너무 다 예쁘다. 이거 안 사, 이거? 이거 안 사, 진짜? 이거 봐봐. 주얼리 박스래. OMG. 미친 귀여움이네. 이거 얼마야? 20달러? 퀄리티 좋아요, 이거. 오, 이거 좀 나쁜데? 앙리 마티스, 이런 거. 이게 18.95네. 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달리 거 안 봤네. 조그맣다 다. 작품 사이즈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가면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꼭 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꼭 체크를 해가시고 동선을 딱 정해서 다녀보시면 비교적 효율적으로 다니시기 좋을 거예요. 아, 저 정원 진짜 죽인다. 와. 와, 너무 예쁘다. 뭔가 이 도심 한복판에 여기만 되게 유토피아 같은 그런 느낌? 아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이렇게 모마에 나오면 근처에 레고샵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사고 싶었던 기념품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레고 키링이었습니다. 핫도그 생각보다 귀엽다. 귀엽네. 그래도 우리 커플 키링 정도는 좀 있어야지. 여기서 잠깐만, 지금까지 이렇게 뉴욕 여행 영상 쭉 봐주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레고샵에서 구입해온 키링들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유의 여신상 키링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자유의 여신상 이모지를, 핫도그 키링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핫도그 이모지를 넣어서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담아두었으니까 더보기란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 레고샵이 뭐 모마 스토어나 락펠러 센터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시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맨하탄 한복판에 숙소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밤에 타임스퀘어를 가기 위해서. 제가 숙소를 막 브루클린이나 롱아일랜드 시티나 멀리 잡았을 때는 이렇게 밤에 걸어서 타임스퀘어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타임스퀘어는 사실 밤이거든. 갈게요. 와, 진짜 밝다. 이 밤에 쫙 켜진 이 네온 사인들과 수많은 전광판 보러 가는 거잖아요. I tried to live without you. 시카고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시카고 직관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작품으로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들도 또 저렴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날 다 팔리지 않은, 소진되지 않은 표를 당일 아침에 가서 싸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약간 로또 같은 형식으로 일단 내가 대기 라인을 걸어 놓으면 운에 따라서 반값에 이 공연들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짧은 일정에 다른 스케줄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모험을 하는 게 저한테는 좀 쉽지는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오빠는 별로 시카고 안 보고 싶대. 다음에 또 뉴욕을 가게 된다면 저는 이 브로드웨이 공연 보는 일정은 꼭 한번 놓고 싶어요. 근데 꼭 이렇게 공연을 보지 않더라도 이 타임스퀘어의 분위기와 이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유명한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쫙 있어요. 특히나 인기 있는 M&Ms나 디즈니 스토어도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기념품 구입을 희망하셨던 분들 들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역시나 멀지 않은 곳에 그랑 센트럴도 방문을 해보기로 했어요. 여기입니다. 그랑 센트럴은 서울역 같은 겁니다. 이 뉴욕시에 있는 큰 기차역인데, 여기도 굉장히 많은 영화의 어떤 배경지로 쓰이기도 했고 랜드마크인 장소인데요. 와. 진짜 크긴 하네. 와, 이게 천장 층고가 말이 되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저게 다 조각이에요, 조각. 엄청 섬세하네. 그치. 진짜 말 그대로 그랜드, 너무 커. 이 건물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운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리석도 너무 예뻐 다. 여기 오길 잘했네. 너무 예쁘다. 그치, 너무 예쁘지. 오. 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나를 버리고 하시는 저 님. 자, 이렇게 해서 뉴욕 하면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들, 그리고 이 코스들을 최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동선까지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어느 여행지를 가든 간에 1순위가 사실 쇼핑이거든요. 이 쇼핑에 대한 이야기들 담을 얘기가 너무 많아서 2편으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진짜 유니크하고 예쁜 샵들부터 어떻게 하면 같은 옷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꿀팁들까지도 많이 담아왔으니까 2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에 등장한 모든 장소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구글맵에서 꼼꼼하게 달아두었거든요. 구글맵 저장해 두셨다가 다음에 여행 가실 때 꼭 요긴하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2편으로 만나요. 안녕!